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놈입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잡어의 시즌이 왔습니다. 잡어에 고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낚시인이라면 싫어할, 특히 뱅에돔 낚시인이라면 싫어할 잡어 8종류를 꼽아봤습니다. 순한맛, 매운맛 두 종류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주관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순한맛 잡어 첫 번째는 바로 숭어입니다. 다른 어종은 자취를 감춰버리는 저수온과 고수온에도 가장 적응력이 좋은 어종입니다. 바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물때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높아서 은근히 바늘에도 잘 안 걸립니다. 안 문다. 이제 간혹 가다가 하루 종일 적극적으로 입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성가십니다. 이제 무리를 지어서 연안으로 붙는 시기가 아니면은 크게 낚시에 방해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한 마리를 걸은 다음에 바닷속을 좀 헤집고 다니게 하면은 단체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낚시자리 가까이로는 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좀 멀리 쳐서 숭어를 멀리 보내놓고 가까이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낚아서 가져갈 게 아니면 이제 걸었을 때 목줄이나 바늘 위가 터질 수 있게끔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걸면 빨리 터뜨려서 다음 낚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순한맛 잡어 두 번째는 망상어입니다. 연안에서 정착해 살면서 물때 상관없이 항상 입질하죠. 동물성, 식물성 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 근데 특히 동물성 미끼를 쓸 경우에는 꽤 성가신 잡어죠. 감성돔 낚시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잡어인데요. 대부분 수십 마리 남짓으로 있지만 가끔 가다가 수백 마리가 이제 떼를 이루어서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도만큼이나 거슬리는 그런 잡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릴의 반응이 가장 좋기 때문에 빵가루만 써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체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잡어 분리 밑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층까지 피었을 때는 수심을 좀 내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닥도 서도하는 잡어라서 거리로 분리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한맛 잡어 세 번째는 용치놀래기입니다. 용치놀래기는 미끼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탐식성 높은 어종이죠. 특히 지렁이류를 쓸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는 잡어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경우에 미끌거리는 점액질도 있고 뒤트는 힘도 강하고 또 바늘도 잘 삼키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면 꽤 피곤한 잡어입니다. 수면 가까이 부상해서 활동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중하층에서 활동을 하는 잡어입니다. 유형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잡어 분리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어종은 아닙니다. 동물성 미끼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렁이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용치놀래기는 바닥 근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수심을 어느 정도 올려주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신 상층까지 피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잡어 분리 밑밥을 주고 장타를 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용치놀래기는 낚아내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잡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운맛 잡어입니다. 자, 매운맛 잡어 첫 번째 바로 보고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최악의 잡어 설문조사에서 하루 만에 7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무려 50%의 선택을 받아서 당당히 1위에 오른 최악의 잡어가 바로 보고입니다. 졸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복섬이라고 하고요.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기 때문에 미끼로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바늘을 삼켰다 하면은 10중 8구 목줄을 끊어 먹기 때문에 바늘 묶다가 세월 다 보내는 그런 낚시를 하게 만드는 아주 피곤한 녀석이죠. 바닥부터 표층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분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잡아도 독 때문에 먹기도 곤란하고 한 번씩 걸려 올라오면은 정말 살생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잡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파제나 갯바위 구석에 말라 죽어 있는 고기들을 보면은 보고가 많더라고요. 바늘을 한두 단계 올리면 적어도 목줄을 끊어 먹는 일은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미끼도 크게 달고 잡어 분리 밑밥도 주고 장타도 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겨우겨우 낚시가 가능합니다. 보고는 조류가 센 곳은 싫어하기 때문에 조류가 센 곳을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매운맛 잡어 두 번째는 독가시치입니다. 사이즈 큰 독가시치가 낱마리로 한 번씩 올라올 때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치어가 때로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로 악성 잡어 중에 하나입니다. 뱅에돔하고 식성도 거의 같고 활동하는 수심층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분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찔릴 경우에 이제 독이 있어서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한 마리 낚을 때마다 긴장해야 되는, 아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악성 잡어입니다. 연안으로 붙는 시기에만 붙기 때문에 항상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한번 붙었다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포인트 일대에 낚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잡어입니다. 치어가 때로 붙었을 때는 미끼를 아주 크게 달고 미끼를 밑밥으로 감싸는 폭탄조법, 띄울당구 이런 채비로 깊은 수심층을 노려주면은 낱마리 뱅에돔 얼굴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피곤하죠. 그래서 독가시치 치어가 때로 붙은 곳은 낚시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매운맛 잡어 세 번째는 자리돔입니다. 한 6월쯤부터 해서 연안으로 이제 엄청난 수가 붙기 시작하는데 개체 수가 워낙 많고 활동하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낚시꾼을 괴롭히는 잡어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합니다. 근데 이게 수천 마리가 모이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잡어입니다. 내려가는 미끼를 밑에서 떠받들기 때문에 미끼가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상층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이 작고 쪼아 먹는 습성이기 때문에 미끼를 약간 단단하게 그리고 약간 크게 다는 방법이 그래도 꽤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벙하는 소리에 잘 몰려들기 때문에 캐스팅을 먼저 사뿐하게 하고 나서 동조 밑밥을 주는 후동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어 풀림 밑밥도 당연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장타나 깊은 수심을 노리는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잡어입니다. 매운맛 잡어 네 번째는 정갱입니다. 30cm가 넘어가는 굵은 정갱이는 대접을 해주죠. 근데 조그만한 정갱이는 진짜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개체수도 많고 탐식성도 높고 유형 속도도 빨라서 때로 붙으면 낚시를 접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잡어입니다. 정갱이도 마찬가지로 밑밥으로 미끼를 감싸는 폭탄조법, 띄울당구 이런 채비로 깊은 수심층을 노리면은 낱마리 뱅에돔 얼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피곤하죠. 그래서 정갱이도 마찬가지로 정갱이 치어가 때로 붙어 있는 곳은 낚시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운맛 잡어 다섯 번째는 바로 고등어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최악의 잡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고등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때 고등어가 붙으면 낚시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탐식성과 공격성 그리고 빠른 유형 속도로 전층에서 활동하고 또 하루 종일 빠지지 않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하루 낚시를 망칠 확률이 큰 잡어가 바로 고등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하기 힘든 악질 잡어, 악성 잡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갱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밑밥으로 미끼를 감싸는 띄울당고, 폭탄조법 이런 채비가 아니면은 낚시가 불가능하고요. 띄울당고로도 바닥을 내리면 낱마리를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말 힘든 잡어입니다. 고등어 치어가 붙은 곳은 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오늘은 최악의 잡어 8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잡어를 극복하는 방법 몇 가지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